네, 서해준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서해준 씨 혐의가 유기치사, 서현 양을 방치했다는 거, 또 소송 사기, 그러니까 서현 양의 죽음을 속이고서 소송을 했다는 건데 다 죄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뭐 네. 일단 이게 완전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이 최종적인 결론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론은 검찰이 내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양 모든 두 가지 혐의 전부 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검찰은 다시 보고 이거 무혐의 맞네라고 확정을 짓든 아니면 하나 이상한데 이거는 혐의가 있는데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든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완전한 그 최종 마무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경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에서 주혐의다 무혐의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해준 씨가 좀 유리한 고지에 점한 것은 병무양한 사실이죠. 자,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죠. 왜 무혐의로 본 겁니까? 일단요, 그 유기치사의 혐의. 예, 그러니까 딸을 방치했다는 거. 예, 서현 양이 아픈데 엄마가 방치해서 죽게 놔뒀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이제 병원에 데려갔을 때 감기라고 처방을 받아 감기약 처방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와 폐렴을 일반인들 봐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서현 양이 좀 가부키 증후군인가요? 예. 그럼 좀 어떤 희귀병에. 희귀병도 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 폐렴이 악화돼서 그렇게 갑자기 숨질 수도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해순 씨가 병원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러면 의식이 없고 쓰러졌을 때 그냥 놔뒀으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119에 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몇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 정말 딸을 방치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그럼요.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진료비 내역, 그 다음에 서현 양이 숨지기 전에 동네 병원 갔던 거, 숨진 이후에 이제 119에 실려서 병원 갔던 거 예.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을 고의적으로 아이를 방치했다고 방치하기는 보기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송 사기인데, 예. 결국 이제 대법원에 계류되는 사건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피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런 예,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소송 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고의로 거짓으로 어떤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 받았으면 소송 사기 입증하기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거든요. 안 한 거죠, 예.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부작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아이의 그 피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경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네. 두 가지인데 어차피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 조정 합의 과정에서 끝난 건데 모든 재판의 쟁점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이가 죽었다고 알린다고 해서 소송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사기에 대한 것도 혐의가 없음. 일단 경찰은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낸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이런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순 씨가 이제 이상호 씨 그리고 고 김광석 씨의 형을 지금 고소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앞선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너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뭐 이상호 씨도 이상호 씨지만 그 김광석 씨의 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맺혔다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측이 다 맺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동생 김광석 씨가 서해순 씨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점과 결혼하고서 딸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할 때 그 서해순 씨의 이모가 돌잔치 준비를 해주면서 전 남편보다 임무를 못하는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결혼을 실패했던 상황을 알게 됐었고 또 혼수를 가지고 왔을 때 식탁이 뭐 한 1,00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송해준 분에게 들었더니 12만 원짜리를 좀 싸게 해서 9만 원에 산 거였더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등등 좀 감정적으로 맺혔던 거, 속임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할 때도 양측이 정말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강을 건넌 지는 오래인 것 같고요. 예. 이제 2라운드 이제 저작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송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맞불 작전이 가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찍어서 이제 그 영화가 네. 사실처럼 이제 전달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했던 건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광석 씨의 지인, 뭐 박학기 씨, 가수 박학기 씨 네. 같은 경우는 뭐 안부를 물어봤더니 뭐 해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그 추모 사업회에서 기금을 좀 전달을 했더니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김광석 씨의 죽음과 또 부인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이 사고가 이게 좀 더 커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서예순 씨가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던 이유가 대법원 판결 전인 2007년 12월에 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라고 항변했습니다만 그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는데 박학기 씨 같은 경우는 김광석 씨의 막역한 친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모 사업 기념회에서 이제 돈 기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2014년에 서예순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예. 서현 양에게 주기 위해서. 예. 근데 서현 양을 볼 수 없으니까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네, 네. 서예순 씨 그때 말이 해외에 있어서 나도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이미 하면서 10년 전에 죽은 딸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래서 자꾸 서예순 씨 언행 때문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서혜순 씨가 뭐 다시 소송 얘기로 돌아오면 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을 선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뭐 예전에 원래 이제 강영석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이제 강영석 변호사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뭐 이번에 이제 박훈 변호사라는 분을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 예전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보면 안성기 씨 나오는.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그 석궁 테러를 했던 사람이 당시 이제 성균관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교수를 변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어떤 인연인지 뭐 선임을 하게 됐는데 뭐 서혜순 씨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무혐의도 중요하지만은 서혜순 씨 입장에서 보면 누구죠? 이상호 감독은 이제 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을 고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 변호사를 찾은 것 같네요. 즉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지난 9월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제 무고죄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큰데 네. 과연 이제 이게 정말 무고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검찰에까지 최종 결론이 무혐의가 난다는 걸 가정하면서 검찰에도 혹시 말씀드리면요. 뒤집힐 가능성? 뒤집힐 가능성 그건 있죠. 아.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이제 경찰에 올린 그 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에서 보고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유순 씨가 유리한 건 맞죠. 일단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 네.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그 결론이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유기치사 소송서가 무혐의라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허위 사실이죠. 문제는 이상호 기자가 이것을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허위 사실은 결과적으로 맞는데 나는 당시에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다. 여러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예. 결과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예.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되는 거고.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예. 무고는 또 어떤 문제냐면 그냥 영화만 만들면은 무고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보니까 그 이상호 감독 옆에 또 안민석 의원도 있더라고요. 중앙지검에 이렇게 기자들 앞에 포털에 서서 다 성명서 발표하고 고발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랬죠.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서혜순 씨가 저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검찰에다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예, 고발한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고라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좀 더 죄는 더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무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나는 이걸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허위 사실인 걸 알고 이거 허위 사실인데 이 서혜순 여자 무조건 속된 말로 콩밥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영화 사실 정말 진짜로 믿었고 허위 사실을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고소 고발을 하는 거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무고에 대한 고의 부분을 좀 많이 다투어야 될 겁니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와의 정말 이혼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를 사랑한다고 말해왔죠. 그 모습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im-Mini, as I told in the press conference in Korea, I love her,
so much more coming to me. So it's obvious, like so much more inspiration working with her. It's nature, I think.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게 너무 기쁘고 작업 방식부터 너무 모든 것이 저를 자극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작업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홍상수 감독은 꾸준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홍 감독의 아내가 이혼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잡혔다면서요. 왜냐하면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한 11월경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책이 있는 그런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소송 서류를 보낸 건데 아내분에게 7차례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시송달이 되면서 결국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된 건데 아내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지만 아내분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언제나처럼 또 큰 소리 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결국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바람을 핀 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예, 했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시송달이 됐고 다음 달에 12월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 줄지 사실 귀추가 많이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공시송달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걸 이제 소송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소장 같은 거를 이제 피고한테 보내야 피고가 받아야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가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받아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받아 이제 변호사를 의뢰하든지 예, 예, 하죠. 예. 일단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송달이 안 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걸 받은 것으로 보고 그냥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럼 피고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원고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시송달 명령이 나왔는데 이제 홍상수 부인이 이제 송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에 지금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이 잡힌 거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변호사 선임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받았으면 이제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겁니까? 그렇죠. 예. 아마 이제까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 홍상수 감독 부인은 이혼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그랬었죠. 거죠. 예. 아마 이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대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단순합니다. 유책 배우자. 예, 그렇죠. 흔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속된 말로 바람 펴가지고 저렇게 온내 동네방네 다 기자회견까지 했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잘못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럼 또 홍상수 감독은 또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 내가 뭐 그런 건 인정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야.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김민희 사귀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 더 파탄되는데 뭘 기여했다 그래? 어차피 파탄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혼해줘.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항상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가지고 있죠. 예. 책임이 있는 쪽. 책임 있는 쪽, 네. 책임 있는 쪽. 그러니까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 이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예.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에 따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면 그러면 이혼해 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거든요. 과연 이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될런지는 조금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유도할 거예요. 조정? 아마 재산분이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합의를 보게 해서 아마 이혼하게 하는 합의하게 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홍상수 감독은 그것마저도 좀 감안하고 있는 건가 봐요. 설령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를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래요? 뭐냐면 네. 제가 봤을 때 김민희 씨를 위한 배려의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네. 어차피 지금 이혼이 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이 언론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이다. 영감을 많이 받는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되고 안 되고는 홍상수 감독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김민희 씨를 위해서 한 번쯤 더 강한 액션을 취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영화 밤의 해변에서의 혼자인가요?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홍상수 감독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어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싫더라도요. 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싫더라고요. 마치 좀 아내한테 말하는 느낌도 드는데 일단 그 아내가 이혼 소송을 별도로 김민희 씨에게도 혹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 어쨌든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형사처벌을.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부정행위를 한 건 맞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이 되죠. 네. 액수는 그렇게 뭐 억대가 넘어가는 액수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 위자료가 워낙 센 편은 아니니까요. 예. 뭐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겁니다. 아마 글쎄요. 어떤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어떤 형태로 이 소송을 입안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아마 반소 형태라든지 해서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한테 위자료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요. 난 이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결혼 생활에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예. 이런 형태로요. 홍상수 감독은 지금 해외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홍상수 감독이 촬영한 영화에서 고 김주혁 씨가 연인을 만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홍상수 감독이 자꾸만 회자될수록 김주혁 씨도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또 해외 영화제 그때 출품했을 때 세 사람이 함께 갔었고 그때 또 때마침 또 김민희 씨하고 불륜설이 대두됐을 때예요. 아, 그래서 그때예요? 네, 막 드러내고 축하하고 이러진 못했지만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세 예. 사람이 같이 찍었던 저 사진. 사진인가요? 예. 근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나오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싸늘해지면서 예. 아련하게 아파오죠. 많은 예.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김주혁 씨의 연인은 저렇게 사망한 남자친구의 빈소를 지키면서 굉장히 애틋함을, 결혼도 안 했는데 애틋함을 보였는 반면에 네. 홍상수 감독은 이제 멀쩡하게 부인이 있는데 네. 또 반대적인 행동을 하니까 좀 많이 대비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저희들이 많이 놀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할리우드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건데 드러내놓고 그냥 강행을 하면 우리 둘은 연인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강행을 하면 이게 강제로 받아들여지는 거로구나라는 걸 예.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예. 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계류되는 사건에 대해서 서예순 씨가 피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런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소송 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고의로 거짓으로 어떤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만 승소 판결 받았으면 소송 사기 입증이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거든요. 안 한 거죠, 예. 그 이제 전문용어로 부작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아이의 그 피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경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네. 두 가지인데 어차피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 조정 합의 과정에서 끝난 건데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완전한 최종 마무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경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에서 주혐의다 무혐의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예순 씨가 좀 유리한 고지에 점한 것은 병무양한 사실이죠. 자,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죠. 왜 무혐의로 본 겁니까? 일단요, 그 유기치사의 혐의. 예, 그러니까 딸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예, 서현 양이 아픈데 엄마가 방치해서 죽게 놔뒀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이제 병원에 데려갔을 때 감기라고 처방을 받아 감기약 처방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와 폐렴을 일반인들 봐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서현 양이 좀 가부키 증후군인가요? 예. 그럼 좀 어떤 희귀병에. 희귀병도 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 폐렴이 악화돼서 그렇게 갑자기 숨질 수도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예순 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그러면 의식이 없고 쓰러졌을 때 그냥 놔뒀으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119에 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몇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 정말 딸을 방치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그럼요.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진료비 내역, 그 다음에 서현 양이 숨지기 전에 동네 병원 갔던 거, 숨진 이후에 이제 119에 실려서 병원 갔던 거 예.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을 고의적으로 아이를 방치했다고 방치하기는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송 사기인데, 예. 결국 이제 대법 네, 서예준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서예준 씨 혐의가 유기치사, 서현 양을 방치했다는 거, 또 소송 사기, 그러니까 서현 양의 죽음을 속이고서 소송을 했다는 건데 다 죄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뭐 네. 일단 이게 완전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이 최종적인 결론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론은 검찰이 내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모든 두 가지 혐의 전부 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은 다시 보고 이거 무혐의 맞네라고 확정을 짓든 아니면 하나 이상한데 이거는 혐의가 있는데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든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최종 모든 재판의 쟁점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이가
죽었다고 알린다고 해서 소송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소송 사기에 대한 것도 혐의가 없음. 일단 경찰은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낸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이런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이제 이상호 씨 그리고 고 김광석 씨의 형을 지금 고소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앞선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뭐 이상호